안녕하세요. 해공원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모두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출발은 두 종목 모두 약세 출발로 했습니다만 장중 한때 그래도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보합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올해 내내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와 또 내년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음, 내일은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앞두고 있고,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 증시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실제 한국하고의 시차 때문에 실제 우리 한국 장중에 이런 어떤 주요 내용들이 이제 속보로 전해지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실제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 나올 수 있다. 네, 이르면 오전 또는 늦어져도 오후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결과는 아마 박빙으로 가게 되면 오후 늦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역시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우리 카카오 네이버를 먼저 다른 어떤 유튜버들보다는 좀 더 먼저 2024년도를 조금 더 돌아보고요. 또 내일부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도 또 갑작스럽게 또 언저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반기 또 흐름들 또 전략들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요. 우리 올해 두 기업은 국내외 시장 변화와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 변화를 좀 겪어왔습니다. 특히 AI라는 이런 키워드는요. 작년 또 재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또 AI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두 기업들은 더군다나 중요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사실은 뭐 카카오 네이버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우리 AI로 알려져 있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 대비해서 뒤처졌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앞으로 이 부분들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다. 그럼 일단 카카오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카카오는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금융 관련된 부분들, 또 콘텐츠, 모빌리티, 뭐 여러 다방면의 사업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적에 부딪혔죠. 실적 호조가 아니라 실적 오히려 악재들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법적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올해 우리 카카오 주가를요. 6만 원대에서 뭐 7만 원, 8만 원대 이상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적 악재로 반영이 됐고 사법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주가는 좀 하염없이 빠졌다.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라면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나마라도 뭐 지수가 못 갔기 때문에 뭐 조금이나마 좀 뭐 위안이라도 삼아야 될까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수라도 좀 올랐으면 어쩔까? 그러면 카카오가 좀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국내 증시 하락,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뭐 동시에 하락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좀 주가에 상당 부분 만약에 반영됐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사법적 리스크가 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 카카오 SM 엔터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중에 또 카카오뱅크 지분까지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도 작용이 됐었어요. 자, 하반기에는요, AI 기술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죠. 앞에서도 이미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 플랫폼과의 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죠. 최근 글로벌 AI 투자 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카카오도 역시나 여기에 또 R&D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 열심히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커머스 관련돼서 우리 그 선물하기 요런 기능들, 또 우리 또 좀 더 그 고부가 가치를 좀 낼 수 있는 우리 브랜드가 좀 더 그 규모가 좀 큰 거 있죠. 실제로 명품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선물하기 기능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매출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카카오에게는 분명한 성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공지능 AI 모델을 이제 접목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시장만큼은 또 카카오톡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좀 서비스 개선들이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고 4분기도 뭐 서프라이즈하게 또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면요. 우리 카카오를 조금 일단은 눈높이를 우리 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유독 많이 쓰는 용어인데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카카오는 여기 43,000원대까지의 목표를 제가 눈높이를 낮춰놓고 잡아놓은 가격이에요. 43,000원보다 더 아래로 이제 낮추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3,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상으로 뭐 5만 원대, 뭐 또 48,000원, 뭐 6만 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AI, 뭐 그다음에 신사업들,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슈들, 그러니까 안으로 보면 우리 계열사들 일부 구조조정도 하고 또 합병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보다는 내년에 뭔가 좀 성과가 이제 실적 부분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사업들은 좀 접고 잘 되는 사업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들이 실제로 실적으로 내년에는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는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은 계속 드립니다. 특히 이제 내일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가 다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이라도 카카오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다시 분명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포착해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카카오를 이미 높은 가격에서 뭐 5만 원대, 6만 원대 가격에서 이미 크게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이 뭐 투자금이 계속 어디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막 물타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가격 수준에서는 분명히 기회를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요것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에도 좀 적용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라는 것을 내가 A 계좌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지금 손실 중이다 라고 하면, 카카오를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이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B 계좌를 하나 개설하거나 또는 B 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이너스 30%인데
이거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여윳돈 있는데 이거 500만 원 태워봐야 이거 뭐해. 이거 평단가 많이 낮아지지도 않고 크게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500만 원을 뭐 물론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 내는 방법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카카오만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B 계좌를 또 개설해 가지고 500만 원을 또 카카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카카오가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마이너스 30% 손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면 여기는 500만 원 투자한 게 뭐 예를 들면 15%로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요거 매도한 것만큼 또 여기에서 손실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투자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500만 원을 내가 넣었다가 나중에 여차하면 500만 원 또 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미 마이너스 30%니까 요것을 내가 손대가지고 건드리려면 요거 손절 매도하기에는 규모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하셔서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통될 수 있는 우리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타기를 반드시 본계좌 물려있는 데다가 꼭 반드시 물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내가 여윳돈이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나는 이쪽에서 좀 더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좌를 분리해서 또 매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 흐름에 따라서 우리 카카오는 변동성이 아래로 또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텐데요.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계속 매도에 대한 매도 화살표 신호는 나오지만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 때마다 좀 모아가는 관점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막 급적으로 막 날아간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바닥을 잘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죠. 디지털 콘텐츠 사업들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부분들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진출하고 있는 우리 웹툰 관련돼서도 미국 상장까지도 결과적으로 잘 이어졌는데 뭐 그 부분이 아주 크게 흥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던 뭐 미국 나스닥 웹툰 엔터도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네이버도 역시나 AI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자.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인공지능 AI와 좀 접목해서 또 우리 네이버도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 부분에서는 뭐 북미 시장, 동남아 시장에서 역시나 주목받고 있다는 점. 특히 일본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네이버 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나 우리 네이버는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사업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 다만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밀려 내려왔으니까 지금 저평가 수준에서 분명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네, 하반기에는 AI 클라우드 금융 플랫폼 이쪽에서 기존 사업 외에도 커머스 관련 부분에서도 역시나 사업 성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요. 역시나 4분기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치가 좀 더 높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으로 좀 보면요. 하반기 우리 커머스 시장 그 다음에 네이버의 실적들 여전히 부각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 진출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억을 갑자기 와 이거 네이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반등 기조로 바닥 확인하고 지금 반등 기조로 나오고 있으니까 카카오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미국 대선 흔들림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네이버가 아래로 흔들린다 그러면 또다시 역시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은 어쨌든 실적 부분들에서 분명히 카카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네이버가 낫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고요. 양사 모두 두 견 모두 어찌됐든 AI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부각될 겁니다. 이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AI와 같이 접목돼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뭐 예를 들면 IT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또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 그 다음에 홈 가전 다 엮여져 있어요, 투자자님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다 인공지능 AI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체인화, 연결돼 있는 고리들이 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더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윤곽화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좀 더 로봇에 인공지능 AI가 접목되는 상황들, 또는 우리 가전에서 우리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TV가 됐던 뭐 아니면 자동차 우리 그 인터페이스가 됐던 인포테인먼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리스크들이 이제 완화되고 내년에는 충분히 이런 사법적 리스크도 다 이제 배제가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성장 가도를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국내외 글로벌 증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글로벌 시장 환경이 얼마나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탄력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앞서서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더 많이 밀려 내려왔다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반등 기조로 돌아서면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20%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카카오 네이버는 그 이상 뭐 30%든 50%든 그 이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에는 더 많이 밀려 내려왔고 앞으로는 반대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커머스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부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엔터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과를 잘 내줘야 됩니다. 워낙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올해 좋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뭐 카카오 엔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음원 엔터사들이 실적 부분들이 올해 좋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더 내년에는 또 좋아지는 시기가 좀 돼서 성과들이 좀 잘 나온다면 카카오 네이버 모두 어쨌든 이런 성과들 잘 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장황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실질적으로는 내일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또 걱정,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쭉 오래 하고 또 내년을 또 전망해 보면 밀려 내려오는 거 그래 뭐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밀려 내려오면 조금 더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대응한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충분히 카카오 네이버에서
앞으로 뭐 우리 위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포함됩니다만, 예, 앞으로 또 원금 회복 또는 수익들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미 상당히 많이 주가는 이미 내려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이버는 네, 올해 연말까지 19만 원. 그렇죠? 돌파 안착 기대하는 거고요. 카카오는 43,000원 돌파 안착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